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정치정보 채널 코패스 정치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내란의 한 축 경찰의 대통령 내란 수사는 그 자체가 내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 공작이라는 용어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데 정치 정보란 말에는 생소할 겁니다. 국정원에서 다루는 정보는 정치 정보와 군사 정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것도 정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정원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리고 민주연구원, 또 하나는 바로 코패스 정치정보 채널이라고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정원은 정치 정보를 다루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정치 정보에서 결정된 공작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제가 저술한 김대중과 총집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정치 정보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3대 정치 정보 공작 기관, 그리고 정치 공작을 하는 기관의 이번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배경과 공작 기관인 국정원의 대통령에 대한 회의 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찰에 있는 국가안보수사국에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수사한다, 이런 결정은 그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자체가 위에서 말한 국정원의 정치 공작의 하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선관위 서버에 있는 보안 점검을 했다, 이런 허위 보고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선관위 서버에다가 버전이 높아진 중국의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보부의 사이버 지배에 대한 첫 번째 하수인인 인터넷진흥원을 동원해가지고 선관위 서버와 인터넷진흥원의 서버를 완벽하게 연결해서 중국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준 것이고, 그리고 그런 조치를 숨기기 위해서 선관위 서버를 일부 포렌식을 했다,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올해 화곡동에서 있었던 보궐선거 하루 전날 그 발표를 했고, 화곡동 보궐선거에서 바로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업데이트한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점검을 했고, 그런 사실들이 MBC에서 화곡동 보궐선거 개표 실황을 중계한 내용의 고스란히 다 노출됐고, 엉터리로 집계되는 상황을 본 참관인 한 사람이 악을 쓰면서 지적을 하자 개표위원장이 방송으로 악을 쓰는 여성에게 악을 쓰지 말라고 요청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여자를 체포해 나갔고, 그 여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체포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담고 있는 경찰 단말기를 보여주고, 광주에 있는 경찰청 서버에서 변조된 가짜 법령을 국민 참관인에게 보여주고 사기 단속을 벌여서 끌고 나간 정황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이야기가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고의 기본 줄거리고 기본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 기본 줄거리와 기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는데, 기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히 이렇게 끝날 수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고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생략한다면은 방송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중요한 자료들만 공개를 하는 선에서 마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던 내용, 선관위 서버를 5% 포렌식을 했더니 거기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것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정원의 보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압수수색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완벽하게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대통령에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말에 속아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실시했다가 어설픈 비상계엄 계획, 거기다가 그런 비상계엄 공작을 꾸린 국정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민주연구원의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계엄군이 출동할 때 국회의원도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즉각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는데 중국 정보부의 전자개표기로 국회의원이 된 전자개표기 대표들의 신속함이 707 특수임무여단과 똑같음을 우리는 봤던 것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민주연구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 먼저 국정원이 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을 했는지, 또는 선관위 서버의 부정선거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선관위 서버에 보안 점검 툴 84개를 인스톨해가지고 보안 점검을 마쳤는데 그 중에 2개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런 보고를 했었고, 선관위는 남겨진 2개가 선관위 서버에 대한 해킹을 했다,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런 해당 기관들의 스스로의 이야기를 되돌아본다면은 국정원의 보안 점검 툴과 해킹 툴이 명백하게 선관위 서버에 인스톨 됐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인스톨했던 84개의 보안 점검 툴이 정말 보안 점검 툴이었는지, 또는 중국 정보부가 양정철을 통해서 국정원 서버에 중국 정보부의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 국정원에서 발표한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모든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은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예컨대 서버 관리자들에 대한 사용 계정을 분류해놓고 각 계정에 대한 보안 점검 등등 이런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보안 점검을 하고,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의 보안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미 자세하게 언론에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선관위가 서버 관리 지침을 어떻게 어겼다, 이런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점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버 보안 점검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서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몇 시간에서 며칠 또는 1주, 2주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을 2달이 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달 넘은 시간에 과연 보안 점검만 했느냐, 아니면은 4.15 총선 때 에러가 났던 중국 정보부의 부정선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한 업데이트된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했느냐, 이 부분이 남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 의혹에 불과하지만 국정원이 이런 발표를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을 데리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그 날짜가 바로 화곡동에 보궐선거가 있기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곡동에서 실시된 보궐선거 개표 실황을 MBC에서 모두 중계를 했는데, 바로 화곡동에서 있었던 개표 실황 중계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을 들여다본 참관인이 개표가 중단돼서 쉬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개표 업무를 중단하고 전자개표기도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집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전자개표기가 집계한 집계 결과를 합산을 하다 보니까 선관위 서버에서 좀 늦어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선거도 아니고 일개 구에 몇 개 되지도 않는 개표기를 운영하는데 집계 즉시 합산 발표가 되지 않고 몇십 분 동안 후에, 그것도 후에 집계가 계속된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군데 구에 불과한 그런 집계 상황을 컴퓨터가 몇십 분 뒤에 집계 처리를 할 정도로 성능이 낮냐?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 컴퓨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대형 컴퓨터가 그런 성능을 보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개표 결과값을 조작하느냐고 그렇게 늦게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관했던 참관인이 악을 쓰면서 그 사실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관위 위원장은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여성분을 잡아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커진 겁니다. 선관위의 요구로 참관인을 붙잡아간 경찰이 체포를 할 때 체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체포되는 사람에게 단말기를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단말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단속 규정이 있는데 그 단속 규정에 공직선거법 몇몇 조에 의해서 투표 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400만 원 이하나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령을 보여주고 그 여성분이 갖고 있던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내용을 다 지우고 체포를 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경찰이 들이미는 단말기를 찍은 겁니다. 그 여성분의 카메라에 찍힌 경찰 단말기의 단속 법규 내용은 희미하지만 완전하게 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원래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시한 관련 법규는 투표 용지를 촬영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지란 투표용지에 기표를 했을 때 법적으로 정의되는 용어입니다. 용어. 투표지란. 그러니까 투표지를 촬영하는 거, 기표를 한 투표지는 촬영을 하면 처벌받지만 기표가 안 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이런 가짜 위변조된 법령을 공무를 집행하는 단말기에 올려놓고 가짜 사기 단속을 했을까요? 바로 4.15 총선 때 수많은 부정불량 투표용지가 선관인들에 의해서 찍혔기 때문에 그럽니다. 배춧잎 투표지, 노란 투표지 등등 셀 수 없는 부정투표지가 찍혀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리게 되자 중국 정보부는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국정원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그리고 민주연구원에게 지령을 내리고 국정원이 바로 선관위 서버를 보안점검한다 이런 핑계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국정원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이 공작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정투표지가 찍히지 않도록 선관위가 경찰과 짜고 경찰청에 있는 서버,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서버에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각 경찰들이 휴대하는 단말기에 위변조된 법 조항을 일제히 올려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단속까지 한 겁니다. 영상에는 그런 사기 단속을 했던 휴대폰 영상 그리고 보안 점검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안 점검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통상적인 보안 점검 매뉴얼들을 소개를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이것이 지금의 민주연구원이고 그 다음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정원 이런 구성 요소들은 본 유튜버가 저술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국정원의 국가 정치 정보 주권이 누구에 의해서 중국에 넘어가게 됐는지 왜 넘어가게 됐는지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국가경영연구소가 김대중에 의해서 2000년에 설립돼서 지금의 민주연구원으로 탈바꿈한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의 대답이 영상으로 해야 될 정도라면 추가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댓글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댓글로 답을 할 겁니다. 다음 영상은 11여단의 중위와 707여단의 대령이 바로 청주회의 실체를 보여준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